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을 계기로 기시다와 스탠포드대에서 좌담회를 할 거란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협력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 보인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과거사 부정까지 도대체 이게 미래로 나가는 게 맞냐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빈살만을 만난다면서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가 순방에 동행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순방에 저런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는지 의문이란 반응이 엄청나게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같다, 소름이 끼친다, 이런 사기꾼들을 끼워 넣는 건 도대체 뭐냐, 나라가 이래저래 개판이다, 저런 업체는 누가 선정한 거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신원식 장관은 주식 문자 논란에 그냥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쩜 이렇게 잣대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이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힘에서 정치하기 참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건가 싶은데요. 최근 이준석 전 대표는 메가 서울을 두고 메가 삽질이다, 그러면서 두서없는 공약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선거가 더 절망적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에 발끈한 국힘 다른 정치인들은 꼬마가 싸우는 느낌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그리고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라며 하찮게 보고 있는 건데요. 김근식 씨는 최근 이준석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신당 떠들다가 결국은 혼자 대구의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실컷 몸집 키우는 척 하더니 혼자 대구 무소속으로 갈 게 뻔하다, 이런 얘기고요. 홍석준 의원 또한 이준석 대구 출마는 실패할 거다, 2달 전만 하더라도 노원병에 당연히 출마한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대구 간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시민들은 뭐라고 받아들이겠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국가, 의리, 예절을 중요시하는데 이준석과는 너무나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할 경우 대실패가 돼서 정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정아 씨도 이준석 신당 창당은 너무 게임하듯이 한다, 전형적인 광팔기 수법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이에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준석은 노원병 진심이라고 하더니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냥 명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출마하고 싶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죠. 결국 본인은 험지에 가서 엄청난 도전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그냥 마삼중 딱지를 떼고 싶은 게 본질로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원병에 나올 용기 없습니까?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선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서 국힘이 실컷 두들겨 맞고 있죠. 이동관 탄핵안에 대해선 철회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예 접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상 11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연이어 잡힌 본회의 등을 시기로 다시 탄핵안 추진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이에 국힘 내부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노동법과 방송 3법이 통과가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동관을 지켜야 한다는 저들의 발작 버튼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언론계에서도 3개월은커녕 3초도 있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사람을 저렇게 택도 없이 무리하면서 지키고 나서니 이 또한 국힘 입장에선 리스크가 계속 커져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발을 사주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검사도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 발언을 보면 수사와 감찰을 병행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또한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특활비 또한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끝장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서 혈세 낭비만 막더라도 이게 다 국민들한테 돌아온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국힘과 조폭이 연루, 대선공작 게이트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했다며 검찰이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같은 잣대로 국힘빨 조폭 게이트 진실도 파헤쳐봐라, 그렇게 검찰에 비판을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검찰대로 압박하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다수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재계 뜻만 받아들이는 걸 총선 앞두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비판처럼 할 건 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오늘은 민생위기 극복, 민생고통 분담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고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또 실질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그리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이 초과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법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습니다.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민생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합니다.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런 해괴한 그야말로 표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반응이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